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저축생 김도영이 오늘도 월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근데 월요일인데요, 좀 산뜻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12월의 첫 거래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월말 효과가 없어지면서 일단은 조정 쪽으로 좀 시작이 출발되었습니다. 이식되는 부분이었는데요. 벌써 2013년도 달력도 딱 한 장 남은 것 같습니다. 요때 마무리 잘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아쉬운 부분들을 뒤로 하고 2014년도 달력과 다이어리를 통해서 분주하게 다시 새해 계획을 미리 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중에 재테크가 또다시 화두라고 합니다. 재테크 주식 투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채권 투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보다 먼저 되는 것이 우리 흡연가들의 입장에선 금연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재테크라고 합니다. 오늘 모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요. 지금 금연에 성공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벌써 12달이면 1,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100만 원 준다는데 빨리 찾아봐서 금연을 성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들 재테크 많은 걸 찾기보다는 자신의 일상에서 조금 소비를 조금 샜던 주머니들을 채워나가는 것도 재테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13년도 잘 마무리 짓자라는 의미와 함께 주식승천으로 알차게 전략을 세워드리겠고요. 그에 따라 2014년도 재테크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주식 투자에서는 저희 멘토들의 멘토링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조금 위축되었습니다. 기관발 매도가 연거푸 출회가 되면서 14.09포인트 하락 마감한 2030.78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현재 수급적인 부분인 부재가 나오면서 4.37포인트 하락 마감한 512.69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는 1원 하락 마감한 1057.20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선물 시장 역시도 아침 초반에 시초 부근에서 우상향했던 상승 쪽으로 갔던 부분이 바로 원웨이 하방 쪽으로 좀 나왔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시황관 쪽에 조금 집중하는 12월의 첫째 주로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방송을 출연 나오신 분은요, 바로 양순모 멘토 그리고 예병군 멘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첫걸음이 반 이상을 시작한다라는 부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첫걸음이 시작을 반 이상 간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양순모 멘토. 근데 네. 오늘 사실 시장이 좀 좋지 못했어요. 첫날부터. 왜 그랬죠?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그냥 나와서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많이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2050포인트 부근대에서 이제 수급에 대한 부재의 좀 난제가 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12월 달에 좀 들어오면서, 오늘 이제 첫 거래를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제 뚜렷한 수급세에 대한 좀 개선, 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시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힘있는 그 거래량들이 실리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있고요. 일단은 그 2013년도를 좀 돌이켜 보면은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는 올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수가 2000포인트를 드디어 이제 일단은 회복을 했고, 또 최근 이제 그 수년간의 장기 박스권이라고 했던 2050포인트에 대한 다시 돌파에 대한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지금 결국 205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다른 글로벌 증시나 다른 이제 해외 증시에 대한 주변 여건도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에 계속해서 끔찍끔찍거리면서 시장의 악재로 계속 쏟아 나오고 있는 것이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좀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의 경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악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2013년도, 즉 올해 투자에서 별 재미를 못 봤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2013년도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한 고비가 지나가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 성공 가능성을 우리가 좀 더 높이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에는 조금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것이 시장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보여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번 주는 조금 이야기가 좀 틀려집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조정 장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환율 차트를 좀 같이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이제 어느덧 1,050원대에 다시 한번 또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환율이 큰 변수예요. 우리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10원 정도가 우리 환율이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한 1년 동안 추정되는 그 손실액이 1,200억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환율 1원에 따라서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손실을 보는 금액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에는 이 환율 흐름이 이제 추가적으로 환율이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지수의 상승이 이어지고 또 환율이 급등했을 때는 지수의 하락이 나타나지는데 지금 현재 이 환율의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또 일단은 지수는 환율이 이 차트가 1,050원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인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환해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 매도를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바로 이제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누적된 선물 매도량이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히려 2014년 12월 달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좀 대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둘째 주 목요일 날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선물 매도를 통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시장은 지금 유동성 자금은 풍부하지만 시장에 받쳐주는 수급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우리 시장에 큰 충격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템포를 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다만 이번 주에 조정 흐름이 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2,000포인트를 크게 훼손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00포인트 중심으로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담을 해도 되겠지만 현재 이 어중간하게 떠져 있는 그 구간대에서는 섣불리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전략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그 손실률이 좀 크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구간대에서는 투매에 동참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의 순리에 맡겨서 조금 더 보유하는 자세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 5% 갭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루 또 뭐 한 장중에 10% 이렇게 빠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땐 지금은 많은 힘 빼기 장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신용 비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탄력이 붙기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손실봤던 부분들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좀 많은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 치환 놓고 보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확인해봤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양수 모멘토는 좀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예병 모멘토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뭐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는 한은 결국은 코스피도 제한적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 예상대로 가서 조금만 좀, 답답해 보입니다. 증시가. 일단은, 수급적인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중국 증시의 영향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도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우리나라도 낙폭을 키웠고, 사실은 중국 증시는 거의, 회복을 했는 반면에 우리나라 상은 끝까지 회복을 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살펴봐야, 좀 과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대한민국 증시가. 그런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2007년도 세계 증시 화랑일 때,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고점 부근에 올라왔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누구나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강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외국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관, 개인 할 것 없이 모두 쌈짓돈을 들고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였습니다. 그만큼 자금적으로 충분했다는 소리고 여유가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완연하게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의견이겠죠. 차라리 여기서 더 박스권을 뚫고 올라간다면 오히려 더 그런 강한 상승의 모습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역시 코스닥이 같이 살아왔을 때라는 전제 하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분명히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제 귀에 인이 박히실 정도로 지금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결국은 2년 동안 이 안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하루아침에 바로 깨기는 힘들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증시와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모양, 2년 동안의 딱 흐름입니다.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박스권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려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맞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증시가 강하게 서로 돌아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과 두 번째는 코스닥 시장이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 한은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한적 상승으로 보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종목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는 장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차익 실현을 좀 해두면 그것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장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종목군을 놔두면 그것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니까 정말 미궁에 빠지는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겁니다. 저희도 답답하긴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증시에서도 정답을 찾아 나가려는 노력이니까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병호 멘토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계속 일관된 주장, 그러니까 시황관을 좀 언급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 중소형 주가가 동반해서 가지 않는다라면 유가증권 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우상향, 상승 쪽으로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또다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두 분의 시황관을 오늘 좀 들어보면 좀 아쉽게도 연말 랠리의 가능성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좀 시장이 이번 주 정도 좀 조정 가능성들을 먼저 좀 엿보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시황을 읽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이슈와 전략을 통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우리 멘토들의 성적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오늘 흐름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편입 시도하겠고요.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됩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루멘스가 금일장 2.44% 상승 마감을 하면서 2.8%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겠습니다.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남로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 금일장 1.83%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4.9%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빙그레가 잘 가다가 살짝 눌려준 것 같습니다. 금일장 3.4% 하락 마감하는 모습에 수익률을 조금 반납했지만 4.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화종공이 금일장 3.89% 하락 마감했는데요. 거래량 부진으로 인해서 종목 교체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내일장 시초가의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화전공 내일장 시초가 포트 제외 매도 처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S에너지 금일장 2.83% 상승 마감하면서 7.2%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요일날 실리콘웍스를 편입 시도했죠. 24,400원에 신규 편입에 성공하였고요. 성도 ENG가 금일장 아쉽게도 7.35%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9.8%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시 보유 의견을 좀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렘홀딩스가 47.1% 꾸준하게 수익률 계속 고점에서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MH가 금일장 5.79%, 코스닥 부분을 빠져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좀 아쉽지만 수익률 4.4%를 기록하는데요. 네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광동제약 금요일장에서 매도 의견 주셨죠. 그래서 금일장 시초가인 7,140원에 2.1% 수익 실현으로 포트에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대우증권은 9,100원으로 신규 편입되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호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 HCN 금요일 매도 의견으로 오늘장 시초가 4,675원으로 1.6% 수익 실현되었습니다. 금요일장 승천주인 CJ 102,000원에 신규 편입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오늘 발음이 많이 꼬이네요. 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세온메디칼 포트폴리오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3,600원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1.6% 수익 부분인데요. 내일장 3,600원에 포트 제외된다. 차익 실현 매도로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요일장 승천주인 참좋은 레저가 9,850원에 신규 편입이 되었고요. 화승 RNA가 이익 실현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6.7% 손절가가 아니라 이익 실현 가격이겠죠. 17,600원을 터치함으로 인해서 6.7% 차익 수익 실현 포트 제외되었습니다. 젠테크가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급락 부분이 나왔는데요. 잠시 뒤에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리드코프가 26.3%로 2위를 기록하겠고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20.8%로 3위를 기록합니다. 이호열 멘토의 성화이텍이 20.1%로 4위를 기록하고요. 나무르 멘토의 웅진케미칼 16.1% 5위 기록합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 1위 한번 볼까요?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가 47.1%로 여전히 당당하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도 살펴보죠.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로 여전히 나홀로 금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시황감 부분 앞으로의 이번 주 한 주 흐름도 좀 짚어왔기 때문에 곧바로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양순모 멘토, 네.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매도 의견을 잡아드렸던 세온메디칼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세온메디칼은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일단 새로운 포트를 좀 편입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매도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기존에 지금 제 포트폴리오를 따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세온메디칼을 나는 팔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세온메디칼은 제가 매수가를 3,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4,000원, 그리고 손절가를 3,15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차트가 그렇게 크게 나쁜 모습은 아니고요.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놓고 보더라도 의료기기 업체의 그 교과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헬스케어 산업 성장과 또 고령화의 핵심주다. 그리고 주력 생산되는 제품들이 대부분 고부가 가치와 또 특가점 그 지위로 영업이익률이 20% 넘는 고수익 수익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더구나 지금 뭐 시장의 경기와 상관이 없는 이런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크게 무리해서 포트에서 매도를 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 세온메디칼은 일단은 저희 새로운 포트를 편입하기 위해서 3,600원 구간대에 올라왔을 때 포트에서 좀 매도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시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상승을 우위를 좀 보여줬을 때 분명히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었죠. 자, 시젠 지금 현재 시장 장세와 좀 무관하게 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견고하게 좀 자리를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요. 뭐 국가, 기타 법인, 투신조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좋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뚜렷한 매수 주체가 좀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분발해 준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65,500원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은 또 주가의 또 신고가 행진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단은 현재 좀 지루하더라도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오늘 이제 그 신팩이라는 종목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 좀 시세가 많이 부진하다가 오늘 한 4% 정도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좀 위로해서 이제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계속해서 이제 6천, 자, 요걸로 이렇게 같이 보여드릴게요. 신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목표가를 7,1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목표가 계속해서 7,100원을 좀 유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다도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오늘 강한 매수세를 좀 보여줬고, 그 이전에는 연기금 주체에서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해줬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지금 전반적인 그 추세에 대한 흐름대를 좀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다중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또 쌍바닥이죠. 쌍바닥을 보여준 이후에 N자형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서 본다라면은 현재 일단 목표가 7,100원까지는 좀 무난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보유에 대한 의견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양승 모멘토의 포트폴리오 중에 핵심적으로 봐야 될 종목군들의 점검을 좀 맞추었고요.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전전일이죠. 금요일 날 익절 처리되었던 리바트부터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리바트 여전히 요게 조금 장에 의해서 좀 밀릴 것 같아서 손절가를 높여드렸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이런 거 참 강하게 상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내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경기 불안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시장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리바트나 NX 그 다음에 한솔 홈데코처럼 시장에서 굉장히 가구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심을 두셨다가 조정이 들어오면 분할로 매수하시는 전략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TV 시청을 잘 하시면 저희가 화성 RNA 오늘 익절 처리되었던 이 종목도 3번을 매수를 해드렸습니다. 3번의 매수를 드렸고 3번 모두 다 이제 차익 실현 익절가를 제시해드리면서 차익 실현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젠테크가 하한가를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다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이유는 이때까지 젠백스라는 그 모회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젠백스는 계속해서 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젠테크는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올랐다가 오늘 강하게 이제 젠백스가 한 13% 마이너스 한 14% 정도까지 빠지니까 같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건 여전히 아직 수익 구간이었다가 지금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요 종목은 시장하고 무관하게 갈 것 같아서 익절가를 제시를 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종목은 손절가 여전히 좀 제가 제시해드렸던 손절가 3,170원하고 그다음에 목표가 살짝 밑에까지 갔다 왔죠, 그죠? 4,120원 목표가를 드렸는데 사실은 요 종목 최근에 4,080원까지 갔다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약 한 40원 모지라고 빠져버렸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공시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도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신 차리는 차분한 마음을 가지시면 오히려 수익 구간에서 적절히 빠져나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젠테크 오늘 가장 최저가 부분은 이제 급락 부분은 나왔었지만 예병군 멘토의 멘토링을 좀 따라해보자라고 얘기를 좀 주셨으니까요. 특징적인 급락 부분의 이유는 사유는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잠시 추이 한번 보고요. 내일장 정도에서 변화 추이를 다시 한번 코멘트를 좀 잡아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멘토분들, 두 분의 멘토분들의 시황관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종목 발견 신봤다 시간 출발합니다.
네, 앞에서 일단 이번 주 조정 가능성을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그 속에서 시장은 언제나 열리고 움직이게 됩니다. 과연 이 속에 어떤 이슈를 핵심적으로 잡으셨는지 궁금한데요. 금일 이슈 기사는 우리 예병군 멘토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예, 오늘 이슈는 연기금에 대해서입니다. 자, 연기금이 연말 증시에 구원투수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연기금이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금융 및 내수주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당초 목표했던 대로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기 위해 연내까지 매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연기금은 금융과 경기 소비재, 소재 등 경기 민감 대형주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내수 경기 회복 조짐에 따라 금융과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탑픽 종목을 한솔 홈데코를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딱 들어가기 어렵게 바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에 따른 양손모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SM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SM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연말에 구원투수 역할, 그래요. 연기금이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공격적인 매수는 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어떠한 특징 종목군들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예병군 멘토를 통해서 과연 연기금이 정말 제대로 구원투수를 하다 못해서 이 연말 랠리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예, 연기금이 지금까지 매수했던 종목군들을 보면, 업종 대표주의 성향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래, 연기금은, 자금을 더 집행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력이 되고, 연기금조차도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우리 증시가 상방으로 간다는데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수를 이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에 몰리는, 즉 연기금에 조금 몰리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등 연기금의 어떤 관심 종목이 지금 시장에 어떤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연말이 되니까 연기금이 이제 집행해야 될 자금, 남아있는 자금들을 더 붓지 않겠느냐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은 집행돼야 될 자금을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그 자금에 대해서 왜 집행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집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이유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전부 상승한다는 데 쪽에는 전부 다 어떤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연기금의 자금 집행 계속 이어질 것이고 연기금은 또 여러분들 특성을 보시면 조금 집중된 형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중된 매매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어떤 특정 종목군 그리고 업종 대표군 그리고 순환매 차원에서의 어떤 종목군들 그런 것들이 당연히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착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기금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지수 방어적인 성격과 시장의 방어 역할을 좀 했는데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지는 않았단 말이죠. 양손모 멘토. 하지만 요번 연말 같은 경우는 지금 투신 증권 대비해서 사리가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투신 증권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위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연기금들에 대한 매매 추이 동향을 좀 제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투자 주체별 1월달부터 10월달 그리고 11월달부터 12월달 기준으로 우리 기관과 그리고 보험, 투신, 연기금,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금들을 어느 때 집행하느냐에 대한 그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1월달부터 그 10월달까지 기준으로 좀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평균 8%에서 8.8% 정도까지 자금을 집행한 반면에 11월 달부터 12월 달에는 더욱더 외국인들의 매매가 일단은 감소를 했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강하게 더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딱
눈에 띄게 그 매수 주체의 그 힘이 들어오는 것을 좀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연기금 외에 다른 대부분이 투자 주체들의 매매 비중이 좀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에는 자금 집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기금이라든지 혹은 보험 쪽에 대한 우리가 베팅 구간이, 베팅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느냐. 결국에는 외국인들, 연기금과 그리고 보험 쪽에서 주도로 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일단은 매수위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연말에는 국내 기관들의 시장 영향력이 큰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일단은 우리 시장을 좀 놓고 봤을 때 연초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우리 시장에 매수를 좀 가담한 주체가 바로 연기금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연기금들이 지금 앞으로 시장에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한 달 동안 1조 원 이상의 자금들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급하게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자금이 스타트가 된다면은 바로 다음 주에 있는 바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아마 타이밍을 맞춰서 뭐 배당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12월 달에 제가 아까 왜 그 시장이 조정 장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냐면요. 일단은 12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매매가 좀 한산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에 대한 영향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연기금들이 금융 그리고 경비 소재들에 대한 경기 민감한 이런 대형주 쪽으로 일단 지분들을 많이 다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맞춰진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옥선을 좀 골라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 연기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내 기관들도 유동성 자금이 상당히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로 이렇게 막 시장에서 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준 이후에 그 타이밍을 맞춰서 분명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살살살살 이렇게 올려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연기금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도 우리가 한번 수급적인 부분들을 일단은 뒷받침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요, 양수모 멘토. 이 연기금, 외국인들이 좀 거래가 한산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2월 정도에.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요번 12월 자체에 원래 이제 비율 분포를 보면 연기금이 계속 꾸준한 매수가 좀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 추가적으로 어떤 업종 쪽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 연기금들이 많이 사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대차장고라든지 공매도가 좀 집중이 되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 플레이가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 하나를 통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일단은 그동안에 SK 하이닉스 6개월간의 대차거래 상위에 링크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하이닉스를 좀 놓고 봤을 때, 우리 국내 6개월 기준으로 대차거래 2순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더불어서 기간별 6개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기준으로 넘버1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공매도와 대차거래라는 것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지만, 오히려 주가는 오히려 강하게 더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연기금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일단은 연말로 다가온 만큼 일단은 배당주 쪽도 일단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연말에는 대차 상환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더불어서 공매도가 활발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좀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때 좀 더 강한 최근 이제 3개월간에 대한 수익률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강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점도 체크해서 본다라면은 대차장고 그리고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관심 있게, 그리고 이제 그 늘어난 종목들 가지고 이런 걸 봐주셔야겠죠.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 추이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종목이냐, 그리고 우리 연기금과 기관 투자들이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종목이냐, 그 체크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양승모 멘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연기금의 구원투수 역할을 한다라면 공매도가 좀 집중되어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매수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예병건 멘토는 연기금 추가 자금 집행, 소비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으로 좀 보시나요, 혹시?
예, 소비 쪽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연말이 늘 어떤 소비 시즌으로 작용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시즌에 대한 어떤 영향이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연기금도 어떤, 중장기적 트렌드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모멘텀도,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수익을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손실로 가게 되면 연기금도 역시 책임 소재가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부터 봐야 될 것은 차라리 연기금이 순환매 차원에서라도 들어올 만한 종목군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너무 지금 연기금이 과하게 자금이 집행되었던 그런 종목보다 이제 최근 들어와서 연기금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는 것이 오히려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잡아내기에는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연기금 충분하게 이번 12월에 시장의 구원투수로는 나올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좀 피력을 해주셨는데요. 자, 종목 발견 탑픽 종목으로 선정이 된 종목군들이 왜 연기금의 구원투수 속에서 탑픽 종목이 되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병금 멘토. 예. 일단 연기금이 일단 매수했던 그 자료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솔 홈데코인데요. 제가 주식 승천에 출연해서 1,580원대 아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때 또 익절가를 높이는 바람에 차익 실현이 되었지만 최근 들어와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투신 역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이 회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구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회사는 또 조림산업이라는 그 관련 모멘텀이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기 민감주죠. 아무래도 이제는 삶의 질적인 차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영향,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 조금 있던 것을 재활용하는, 즉 리프하는 어떤 리모델링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연기금이 아주 잘 고른 종목이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지금 최근 들어와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결국은 최근 들어와서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솔 홈데코가 탑픽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의외입니다. 우리 양순모 멘토의 탑픽 종목이 SM이거든요. 말만큼 좀 탈도 좀 많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왜 연기금 구원투수 역할 속에서 수급주체에서 탑픽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SM 음악 전문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체다라고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SM을 제가 오늘 탑픽 종목을 가지고 나온 그 이유는 일단은 그 2대 주주가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들이 그 지분율을 약 한 9.39에서 44%대까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 속에서 일단은 연말 랠리 수혜가 분명히 뚜렷이 누릴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뿐만 아니라 엑소 이런 소속 가수들이 중국 활동들이 늘어나면서 향후에 SM이 중국 내수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놓고 본다면은 이 종목도 과연 수혜주로 뽑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또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분명하게 연기금의 수급 주체로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시장의 지수 영향보다는 좀 더 피해 나가면서 자신의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발견 신받다인데요. 오늘 주제는 연기금, 과연 연말 증시에 연금술사가 될까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또한 이 11월, 12월 부근에 자금 집행 자체가 꾸준하게 가장 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는 이에 따른 연기금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의견과 함께 SM을 탑픽 종목으로 주셨고요. 예병금 멘토 역시 연기금 믿고 따라가 보자 라는 의견과 함께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와서 한솔 홈데코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이죠. 내일장 승천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추천주로 양순모멘토 오디텍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예병구멘토 BH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양순모멘토의 오디텍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디텍은 제가 승천주를 몇 번 들고 나왔던 종목이죠. 바로 2014년도를 준비하는 이제 LED 업황에 대한 이제 수혜주다라고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오디텍은 LED용 제너 다이오드 칩의 국내 점유율 1위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LED 업황 개선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고객사들을 꾸준하게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센서 신제품 출시로 실적 개선에 대한 그 기대감과 또 LED 산업 성장 대비 주가가 약 3배 정도 주가가 저평가되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LED 조명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제너 다이오드 시장이 출하량이 2분기 고점 대비 계속해서 감소하지 않고 하반기에도 건조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산업 호조에 따른 가동률이 지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1분기에는 55%, 2분기에는 58%, 3분기에는 60%, 그리고 4분기에는 60% 이상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주력적인 제너 다이오드의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제너 다이오드라는 것은 LED가 빛을 일단 발할 때 정전기로 인한 오작동을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결국에는 필수적인 패키징 상품이라고 같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오디텍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일단은 LED 시장이 본격화되기 시작된다라면은 LED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단점을 보완을 해야 되겠죠. 바로 그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디텍이 생산하고 있는 제너 다이오드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디텍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삼성전기, LG 이노텍, 서울반도체 유명한 LED 관련주들 모두 다 지금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결국적으로 LED 시장이 계속 꾸준하게 산업 부분에서 계속 성장을 해준다면은 그에 따른 수혜는 분명히 오디텍에도 올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일단은 포트에 대한 편입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결국 지금 오디텍을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대응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가 12,000원 구간대에서 다중바닥을 계속 완성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나왔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다졌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구간대를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라고 판단해서 매수가는 13,000원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그동안의 지지가 나왔던 이 구간인데요. 올해 4월달에 딱 주가가 바닥을 찍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4월달에 이제 저가를 보여줬던 자리인데 이 저가의 자리 11,8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살짝 조금 더 낮춰가지고 일단 손절가를 11,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5,500원까지 전 기존 박스권 수준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매수가 1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1,500원에 포트에 편입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올해 일단은 이 LED 조명, 특히나 LED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반짝하는 척했었지만 제대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또다시 내년쯤에 산업의 개화의 지속성으로 실적으로 바탕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에 따른 양수모멘토의 오디텍 잘 들어봤습니다. 예병모멘토의 BH, 그래요. 대체에너지 쪽으로 좀 집중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겠고요. 또한 그 부분하고 제가 매번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IT 부품주 쪽으로 집중돼 있겠죠. BH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IT 부품 중에서도 FPCB, 즉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BH를 지금 시점에서 들고 나왔느냐? 결과적으로는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연기금이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연기금이 업종 대표주를 순환매를 하다 보니까 그 예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예상 차원에서 IT 종목 쪽으로 다시 순환매를 좀 하지 않겠느냐.
그 예상을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자 들고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 고기능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박 단수하라 그래서 가벼울 경어 얇을 박, 그 다음에 짧을 단 적을 소. 그러니까 굉장히 뭐 가볍고 작고 그 다음에 그렇단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경박 단수화의 수혜가 되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어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결국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내년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올해 연말까지 어떤 실적까지도 서프라이즈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연기금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즉 연기금이 매수세를 강하게 붙일 수 있는 종목군이다.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회사 동사 실적 성장성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 효용 가치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각기법에서 미래 효용 가치성, 그 짧은 단기간의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그 미래 효용 가치성이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격대 잡아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각기법에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다가 둔각이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는 팔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둔각이 잘 만들어졌고, 월봉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각을 살려서 오는 구간에서 이제 부딪히는 구간, 즉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던 이 22평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구간에서 횡보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의 부딪히는 구간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요 부분 딱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아랫꼬리를 굉장히 강하게 달고 있었죠. 이 22평이 될 때마다 월봉상 22평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난달에 강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걸 결과적으로 손절선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선 1200원 잡아드리고 1200원을 깨게 되면 이거는 이 밑으로 다시 밀리겠죠. 그런데 1200원은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손절선, 손절선 짧고, 그 다음에 매수가 11,500원, 오늘 종가가 11,500원인데요. 한 11,3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종목 11,300원에서 매수해서 13,8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 그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맨날 이 BH를 워낙 거래를 좀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제가 매번 헷갈리거든요. BHI랑 저처럼 또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말 오늘 좀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FP12 쪽, IT 부품 쪽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BH를 좀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오디텍,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늘 가능하다고 하다만 제대로 가다 못 가다를 반복했었습니다. 양승 모멘토. 네. 최근에 수급 추이는 좀 어떤가요? 네, 일단은 그 오디텍에 대한 수급 추이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그렇게 크게 좀 개선되는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샀던 주체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들이 오히려 좀 매도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지쳐있던 이제 그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하는 반면에, 이제 그 물량들을 서서히 받아주는 이제 금융 투자에 대한 주체가 이제 생겨났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악성 매물, 사실 이제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고 있다라면은 단타부터 시작해서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이 이제는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 놓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급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물량들을 내놓았던 시점이 바로 이 지금 바닥을 지지는 그런 구간대에서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구간을 일단은 기관 투자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계속해주면서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에 대한 주가의 추이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내일장 승천주에 집중력을 좀 해서 수급 측면을 두 가지 정도를 다 보니까요. BH도 그렇고요. 오디텍도 마찬가지로 기관 수급이 좀 꾸준하게 들어와 있고 연기금 수급도 꾸준하다라는 부분 긍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제가 떠나기 전에 앞서서 먼저 고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효열 멘토가 야간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적정주가 부분이겠죠? 이 주식 쌉니까? 이효열 멘토와 나눔투자클럽에서 매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샘플러스를 통해서 반드시 공개 방송 접속하셔서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같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순모 멘토 그리고 예병근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 또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